급성 장갑막 혈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신여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손자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은총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신여진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님, 은총이 장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황진구는 언뜻 비통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을 풍겼습니다. 황진구의 놀라운 계획으로 신여진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은총이와 구하나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병원 복도에 서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기실을 응시했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고 긴장으로 인해 황진구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황진구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손바닥에 땀까지 맺힐 정도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황진구는 짧은 행복과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초음파 사진에 찍힌 이미지가 의심스럽다는 전문가의 귀띔을 들은 뒤 확신이 서지 않았던 황진구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건 바로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윤세영이 임신을 확인받았을 때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황진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낱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사납게 꿈틀거렸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황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황진구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는 황진구를 잠시 쳐다보더니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황진구는 깊은 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던 황진구라고 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는 컴퓨터를 살펴보며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표정으로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라면 얼마 전 구속됐습니다.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라던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자 황진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세영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접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선 기록 자체가 조사 대상이라 공개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해당 의사는 정식 면허도 의심받는 중이라 환자 데이터 역시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황진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아이, 태동이 느껴진다고 기뻐했던 순간 사랑의 증표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복도에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거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그 의사 선생님을 면회할 순 없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이미 구속되었고 접견 신청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건 자체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요. 황진구는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뜨거운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묵직하게 느껴졌고 복도에 걸려있는 달력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황진구는 굳은 결심을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은 속지 않겠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짙은 어둠이 내린 늦은 오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황진구의 머릿속은 온통 윤세영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진구는 혜성그룹 본사 건물 안쪽에 위치한 회장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도에 세워진 실내 장식과 빛나는 대리석 바닥이 화려함을 뽐냈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뀌어버린 진실, 허울뿐이었던 임신 사실을 마주하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회장실 안쪽에는 신여진이 홀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침착하게 걸어 들어갔고 신여진은 시선을 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황진구는 작은 목례를 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 말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여진은 황진구의 표정을 살피다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심각하니? 황진구는 최대한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한 거 사실이 아니었어요. 최명지랑 윤세영이 병원 의사 매수했답니다. 그 의사 이미 사기죄로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순간 신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 초간 서류를 쥔 손이 덜덜 떨리는 듯 보였고 거칠어진 숨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해봐. 초음파 사진도 태아 심장 소리도 전부 조작된 거예요. 실제로는 임신한 적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여진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와 가문의 이미지가 최우선인 그녀에게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밖으로 새면 혜성그룹이 발칵 뒤집히겠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더는 속고 살기 싫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러자 신여진의 얼굴이 달아오른 듯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기색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고소 같은 건 서두르지 마.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 황진구는 흔들리는 시선을 고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신다면 저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신여진은 한껏 신중해진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덮으려는 게 아니라 수습할 방법을 찾겠다는 거야. 회사 평판도 걸려있고 너도 윤세영이랑 한때 약혼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나한테 시간을 좀 줘. 황진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신여진의 성격을 대변하듯 딱 떨어진 각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의 말대로 시간이 조금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일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황진구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면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격앙된 불안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 나오는 순간 뺨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황진구는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구하나의 집 앞 골목에서 비틀거리며 선 황진구는 눈앞의 어두운 풍경을 모호하게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시야에 술기운이 올라온다는 걸 분명히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 뒤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구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황진구를 맞았습니다. 얼굴을 살피던 그녀의 시선이 곧 걱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술 냄새 엄청 나는데요. 황진구는 흐릿한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좀 들어줄래요? 구하나는 그의 만취 상태를 보고 일단 집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황진구는 비틀거리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구하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구씨, 일단 술부터 좀 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황진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씨, 윤세영이 임신했다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최명지랑 짜고 의사를 매수했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구하나는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떼지 못하다가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진구씨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황진구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듯 쥐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파혼하려고요. 아니, 이미 결정했어요. 더는 거짓말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세영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구하나는 그 울분이 담긴 목소리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구씨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요? 술 기운이 도는 황진구는 고개를 떨어뜨리다가
이윽고 눈을 들어 구하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생생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씨예요. 순간 공기가 멈춰버린 듯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구하나는 뜨거운 열기가 볼을 타고 오르는 걸 느꼈지만 애써 침착을 유지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긴 해도 황진구의 표정만은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진구씨, 지금은 술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말은 나중에 술 깨고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진구는 눈을 감고 손을 떨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려는 듯 보였지만 구하나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요. 여기서 잠시 쉬고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구하나는 문득 황진구의 얼굴에서 깊은 상처와 갈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간 그가 얼마나 고민했고 어떤 상처를 품어왔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마음이 쓰였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감정들을 경솔하게 받아줄 순 없었습니다. 윤성호가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을 때 구지석과 구하나는 각각 소파와 의자에 앉아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서랍에서 자료를 꺼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황진구가 윤세영이랑 최명지가 조작한 걸 알아냈다면서.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게 꼬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구지석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성호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황진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무엇보다 은총이를 구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상황을 보니 둘이 손을 잡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지. 그러자 구지석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근데 황진구가 신 회장 배신하겠어? 결국 혜성그룹 수장은 신 회장이잖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둘 사이가 아무리 틀어졌어도 신 회장한테 등을 돌리는 게 간단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선생님 말대로 은총이 구하려면 진구씨 도움이 필요하긴 해. 여러 가지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니까. 윤성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겠지. 황진구가 진심으로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갖는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동료가 될 거야. 구지석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하나 누나 생각은 어때? 황진구가 진짜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 구하나는 황진구가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술에 취해 찾아왔던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와 감정의 파편들을 곱씹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황진구 씨가 윤세영이 거짓말한 거에 분노했고 은총이가 힘들어했던 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던 건 맞아. 은총이를 진짜 지키고 싶다면 우릴 배신하진 않겠지. 윤성호는 그런 구하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말 다 일리 있네. 결국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황진구가 얼마나 결심했는지, 신 회장이랑 완전히 결별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보면 되겠어. 구하나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 닥쳐도 피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지석 역시 부모를 잃은 뒤 품어온 분노와 아픔이 여전히 깊었기에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윤성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서류에는 이전부터 수집해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기업 운영 방식부터 최명지와 윤세영이 벌인 일들에 대한 조각 정보가 조금씩 모여 있었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윤성호는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진구가 핵심이 될 거야. 신 회장이든 누구든 결국 은총이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겠지. 신뢰를 쌓는 게 쉽진 않겠지만 결국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해. 그 말에 구하나는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지석도 무뚝뚝하게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결심이 선 듯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은 구지석과 구하나는 황진구를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하나는 바닐라 라떼를 앞에 두고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구지석은 심중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창문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들어오자 구지석은 몸을 살짝 일으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하나도 반갑게 맞이했지만 서로 어색한 미소만 잠깐 교환했습니다. 황진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긴지 대충 짐작은 가요. 구지석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구님, 정말 우리 편이 되어줄 건지 궁금합니다. 여진 회장님과 등을 질 각오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구하나는 곁에서 차분한 눈빛으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신 회장이랑 같은 편이라고 할 순 없어요. 윤세영 임신 조작 사건 알게 된 뒤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더는 이런 거 덮어두고 살 순 없겠더라고요. 구지석은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구 씨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말만으론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황진구는 순간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그의 표정을 읽고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 진구 씨도 고민 많았을 거야.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건 맞지. 황진구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 회장 몰래 움직일 방법을 고민했어요. 은총이를 하나 씨한테 돌려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지석은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구체적 계획이라뇨? 설마 어떤 위험한 방식은 아니겠죠? 황진구는 메모장을 꺼내 짧게 적힌 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야 할 거예요. 구하나가 메모장을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은총이한테 또 상처 주는 일 없어야 해요. 아직 어리고 이런 일에 휩쓸리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황진구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총이한테 직접적으로 해 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준비했어요. 구지석은 황진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만약 진구씨 계획대로 은총이를 우리한테 데려오면 그제야 믿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구하나는 흠칫하며 구지석을 보았다가 다시 황진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진구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직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다행이에요. 황진구는 커피잔을 쥐고 작게 웃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따스한 분위기로 감싸였지만 모두가 앞으로 닥칠 긴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고 윤세영과 최명지 역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이 함께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소중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서로가 함께 움직이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 수 없다는 묘한 압박감도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카페 유리창을 살짝 흔들었고 황진구와 구지석, 구하나는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저마다 생각에 잠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신여진의 집 응접실. 고풍스러운 장식장과 부드러운 카펫이 돋보이는 공간에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이미 소파에 앉아 무언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고 황진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신여진의 시선에는 여전히 근심과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왔니?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더라? 황진구는 가볍게 목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턱을 괴고 황진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해봐. 황진구는 한 박자 쉬고 나직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은총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서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완벽하게 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신여진은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지만 이내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네가 은총이를 데려가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야 가족으로 묶을 수 있으니.
황진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은총이 옷이라도 제대로 맞추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식 행사도 있을 텐데 제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여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네가 입양할 아이니까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잘 챙겨. 황진구는 눈을 아래로 떨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바가 있기에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입양 서류가 끝나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까 봐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은총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근데 넌 윤세영이랑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황진구는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반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윤세영 임신도 거짓이었으니까 사실상 결혼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여진은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됐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어쨌든 은총이를 제대로 돌보려면 네 책임감이 중요할 거야. 응접실에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은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답게 언제나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동자 한편에는 무언가 불안감 같은 것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황진구는 그 불안함을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총이는 당분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로 옷을 만들어야 할지 세세하게 치수를 재야해서요. 신여진은 무심한 손짓으로 허락을 표했습니다. 그래 뭐. 그 아이 네 아들로 만들겠다는데 싫다고 하겠니? 옷 맞추러 가라. 황진구는 예의를 갖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믿고 맡기는 회장처럼 행동하며 황진구를 믿는 척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뒤 황진구는 총총히 응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어깨에 짙은 무게감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이 가볍게 허락해 준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손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반드시 은총이를 하나에게 돌려주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황진구는 도심 외곽에 있는 한 유명 양복점 앞에 은총이와 나란히 섰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 이름이 쓰여 있었고 매장 안은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은총이는 흰 운동화를 신고 주위를 둘러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옷 엄청 비싼데 맞죠? 순간 황진구는 은총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애써 진지한 표정으로 은총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좀 특별한 옷이야. 치수를 정확히 재야 해서 그래. 금방 끝나니까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담당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짙은 감청색 재킷을 입은 직원이 은총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 맞춤복은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정말 정장을 제작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황진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해요. 일단 치수부터 잴 수 있을까요? 직원이 준비한 줄자로 은총이의 목둘레, 팔길이, 가슴둘레, 허리, 엉덩이까지 차근차근 재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는 간지러운 듯 몸을 꼼지락거리다가 낯선 느낌의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옷이 뭐길래? 황진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총이를 위한 특별한 옷이야. 맞춤 제작이라 정밀하게 재야 해. 직원은 꼼꼼히 메모를 해가며 치수를 잰 뒤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대충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구상은 있으신가요? 황진구는 은총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작게 눈짓했습니다. 실은 주문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이렇게 치수만 재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이가 새하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쳐 잡는 모습을 보자 황진구의 마음이 잠시 짠해졌습니다.
사실 이 치수는 단순히 양복 재작용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위험하고 복잡한 계획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매장을 나선 황진구와 은총이는 시내로 이동하기 전에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총이는 초콜릿 음료를 주문했고 황진구는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총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어요? 황진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총이가 곧 하나 이모를 만날 수 있게 할 방법을 생각 중이야. 은총이는 놀란 기색으로 의자를 바짝 당겼습니다. 정말요? 하나 이모 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어렵게 해요? 황진구는 은총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어른들 사정 때문이야. 잠깐 연기 좀 해줘야 해. 저녁 먹을 때 배가 아픈 척 할 수 있겠니? 은총이는 갸우뚱하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난 그냥 앓는 척만 하면 돼요. 황진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 먹을 때 배 아픈 척하고 쓰러지면 돼. 그러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거고 그때 하나 이모를 부를 수 있어. 은총이는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살짝 올라왔지만 황진구는 이를 애써 삼켰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라지만 아이에게 이런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면 은총이를 안전하게 빼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황진구는 은총이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설 때 은총이는 하나 이모 만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래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황진구는 그 순수한 결의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두워진 저녁, 고급 레스토랑의 한쪽 테이블에서 은총이와 황진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쪽은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총이는 약속대로 포크를 들고 있다가 작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진구는 은총이에게 시선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은총이는 배를 부여잡고 커다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주변 손님들이 놀라 모두 고개를 돌렸고 레스토랑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황진구는 눈에 보이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곧장 병원에 가야 해요. 구급차 부를 시간이 없으니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종업원들은 황급히 문을 열어줬고 황진구는 은총이를 안고 차로 달렸습니다.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사실 이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황진구는 이미 매수해둔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허둥거리는 연기를 하며 의사에게 은총이의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은총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는 척하며 은총이를 긴급한 표정으로 살폈습니다. 이런 급성 질환이 의심됩니다. 당장 CPR 준비. 바로 들것 위에 눕혀진 은총이는 작게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사실 은총이는 황진구가 시킨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세 커튼 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잠시 후 의사가 굳은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아이가 방금 숨을 거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척했던 황진구는 그 말에 격렬하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응급실 직원과 사람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의사는 몰려드는 시선을 등지며 신여진이 볼 시신을 준비하기 위해 시체 인형으로 교체했습니다. 황진구는 사람들 앞에서 좌절한 연기를 했지만 내심은 은총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련해둔 병실 뒷문으로 은총이가 빠져나가고 시체 인형은 시트에 감싸져 침상 위에 얹혔습니다. 은총이와 동일한 옷차림에 같은 치수로 제작된 인형이었기에 겉보기엔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 황진구는 틈을 타 병원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인형과 은총이가 바뀌는 과정을 확인한 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 흐느끼는 척 몸을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장갑막 혈전증이 의심됩니다.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진구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곧장 신여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며 은총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총이는 병원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전한 차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준비된 담요와 간단한 음식, 그리고 비밀리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잔뜩 긴장했지만 황진구가 시키는 대로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총이가 사망했다는 공식 진단이 내려졌고 황진구의 계획은 한 단계 더 진척됐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찾아올 폭풍을 예상하면서도 황진구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큰 거짓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밤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황진구는 병원 주차장 귀퉁이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구하나의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듯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요? 황진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총이는 무사해요. 지금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미 은총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구하나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무사하다고요? 아이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걱정 많았을 텐데. 황진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잘 견뎌줬어요. 지금 마련해둔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만 당분간은 회장님이 은총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구하나는 큰 숨을 내쉬며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면 도울게요. 황진구는 휴대폰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회장님이 절대 의심 못하게요. 하나 씨는 그 사이 은총이랑 연락해서 불편하거나 필요할 게 있나 살펴주세요. 저도 곧 거기로 갈 거예요. 구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은총이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진구씨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도 잠시만 버티면 제대로 회장님을 압박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긴 뒤 황진구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빗줄기가 굵어져 어깨가 조금씩 젖어들었지만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하나는 집 거실 한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밖으로 어슴푸레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은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을까?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음이 쿵쿵 내려앉았지만 곧 황진구가 준비한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진구는 다시 연락을 줬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니 구하나도 미리 대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진구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끝낸 뒤 구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총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고 이제부터 펼쳐질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신여진은 분명 절망에 빠질 테고 그 틈을 타서 모든 약속과 증거를 받아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제야 구하나는 창문을 열어 빗물에 젖은 차가운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빗줄기가 잦아들었고 하늘에는 희미하지만 둥글게 무지개 빛이 번졌습니다. 구하나는 그 하늘 아래에서 은총이가 편안히 쉬고 있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채 드디어 곧 다가올 결정적 장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된 곳은 혜성그룹에서 운영하는 고급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화사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검은 조화와 근조 현수막으로 뒤덮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신여진은 유가족으로서 앞자리에 앉았고 황진구는 서류를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극소수에게만 공개되었습니다. 애초에 아이의 명복을 조용히 빌고 싶다는 신여진의 요청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은총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론에 크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해가 될까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관이 안치된 곳 앞에서 신여진은 흐릿한 눈빛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진구를 불렀습니다. 진구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은총이가 잘못될 수가 있니?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은총이가 갑자기 식사 중에 배를 잡더니 순식간이었어요. 신여진은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관 안에는 시체 인형이 놓여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실물과 너무나 흡사해 쉽게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 곁으로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투명 유리 부분을 만졌습니다. 은총아, 보고 싶다. 이렇게 일찍 떠나면 어떡하니? 황진구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신여진에게 살짝 다가갔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화장 절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자 신여진은 소스라치게 화를 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은총이는 내 손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진구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빨리 장례를 진행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권하고 있어요. 주변에 놓인 국화꽃 사이로 퍼지는 향이 싸늘했습니다. 여러 명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신여진은 이미 귀에 들리지 않는 듯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은총이 죽었다는 설정을 얼마나 확실히 믿도록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신여진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상주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상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황진구는 가슴이 살짝 저릿해졌지만 계획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가 낮은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 유골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여진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유골함에 담아서 내 곁에 두고 싶어.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야.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여진을 부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장례식장에서 신여진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황진구는 조용히 핸드폰을 확인하며 은총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무사함. 이동 준비 중.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황진구는 살짝 안도하면서도 이 극적인 상황이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될 무렵 신여진은 한층 더 초췌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몸이 휘청거렸고 황진구가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몇 번이나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힘내야 한다며 위로했지만 신여진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은총이의 가짜 장례식은 비극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빈소가 정리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황진구는 복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분명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거짓이 과연 좋은 결말을 가져다 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신여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문을 잠그고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진구가 걱정돼 찾아갔을 때 문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예요, 진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신여진의 짓눌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방 안은 어둑했고 커튼이 쳐진 상태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신여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주위는 퀭하게 꺼져 보였고 손에는 은총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구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은총아, 왜 그렇게 빨리 떠난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황진구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해요. 그 순간
신여진은 황진구의 손을 거칠게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손자가 이렇게 떠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황진구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마음 정리를 하셔야 해요. 은총이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은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회사라도 다 넘길 수 있어. 예전처럼 뛰어놀던 그 아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황진구의 가슴이 순간 세차게 뛰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때가 바로 신여진의 약속을 받아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나가면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고민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를 찾으셔야 해요. 신여진은 흐릿한 눈길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진구야, 네가 뭐든 좀 해줘. 은총이 살아있다면 정말 모든 걸 주겠어. 그러니까 제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속으로 결정적인 열쇠를 잡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감췄습니다. 회장님, 그 약속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신여진은 가슴을 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수로든 다시 돌려만 준다면, 은총이만 살릴 수 있다면 회사 따위 다 넘긴다. 그래도 너무 늦었겠지? 그 말에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고 조명이 꺼진 창문 밖에는 컴컴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황진구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총이 잘 지내고 있어요. 구하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신여진의 약속만 공식적으로 확보해둔다면 최후의 승부수로 은총이를 다시 데려오는 일이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여진도 그때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껏 저지른 일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다음 날 신여진은 변호사를 불러 집무실로 들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황진구와 구하나도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은총이를 살릴 수 있다면이라는 명목으로 신여진이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내며 신여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회사와 모든 결정권을 양도하실 겁니까?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절망감이 가득했지만 입술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은총이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혜성그룹도 내 모든 권한도 다 넘길 수 있어. 그렇게 맹세할게. 황진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여진에게 다시 묻듯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은총이 떠났다고 받아들이셨잖아요. 신여진은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펜을 들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내 마음 절대 안 바뀌어. 정식으로 공증 받아도. 은총이만 살려주면 진구, 네가 회사를 가져가든 뭘 하든 난 상관없어. 바로 그때 구하나가 신여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신여진은 구하나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여기 낄 일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은총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뭐든 할게.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래요. 은총이가 다시 돌아와서 회장님 품에 안기길. 변호사는 서류에 필요한 서명과 도장을 신여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인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큰 운명의 물줄기가 바뀌는 듯한 긴장감이 회장실에 휘감겼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고 공증인과의 절차도 영상통화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도 오늘 남긴 서명과 증언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신여진은 고개를 떨구고 그저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은총이가 돌아오는 것뿐이야.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 황진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살짝 정리하며 흘깃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갖춰졌다. 이제 남은 건 가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은총을 신여진의 눈앞에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하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신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은총이가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뭘 해주고 싶으세요? 신여진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다시는 놓치지 않게 지키고 싶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성장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싶어. 구하나는 예전의 신여진이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그 간절함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많은 악행과 오만함을 부렸던 신여진이기에 지금의 후회가 과연 어디까지 진심일지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은총이를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공증이 마무리되자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황진구와 구하나는 회장실을 나서며 짧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공증 이후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신여진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깐 채 어쩌면 은총이 죽음이 실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과 이미 모든 것이 뒤늦었다는 절망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구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얌전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여진은 무심코 또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뻔했지만 구하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 옆에서 작은 아이의 손이 살짝 보였습니다. 구하나가 몸을 옆으로 비키자 멀쩡하게 서 있는 은총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신여진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 보았지만 은총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신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네. 은총이가 살아있잖아. 신여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시선이 은총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은총이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신여진은 제정신을 잃은 듯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은총아,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은총이는 울고 있는 신여진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구하나는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막을 내릴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은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해, 은총아. 구하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은총이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제라도 아이 행복부터 생각해 주세요. 신여진은 흐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재산도 자리도 다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은총이를 지키지 못했어. 이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은총이는 조금 겁먹은 눈빛으로 신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절절하게 안아주는 건 태어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신여진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모습이었으니까. 조금 뒤 신여진은 붉어진 눈으로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 네가 은총이를 그렇게 아끼고 키워줬는데 난. 구하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회장님도 아파하지 마시고 은총이를 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신여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은총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운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두근거리던 마음이 고요해졌고 모든 잘못과 오해가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